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아랫방향으로 쭉 미끄러졌었지만요, 어찌됐건 꼬리를 달고 잘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시장 상승 탄력, 반등 탄력 지속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마감됐던 유럽과 미국의 증시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오늘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황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내용, 그리고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에 관련된 내용까지 오늘 1시간 동안 아주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먼저 시황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의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입니다. 5월 30일 기준 이렇게 써 있는데 지난 금요일까지의 기준이죠. 지난 금요일까지의 기준에서 흐름이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 라인에서 완벽하게 이제는 돌려질 수 있는 위치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부터에서의 추세 라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곳인데, 독일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미국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 탄력. 기존에 바닥을 다지고 박스를 형성했던 부분을, 그 박스를 갭으로 뚫고 올라가줬다는 거예요. 직전 고점을 갭으로 돌파해주고 나서 흐름이다. 그렇다면은 중간에 한 번씩 눌려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락 추세로 내려오기에는 너무 먼 위치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부분의 강화 부분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호주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호주 금요일자까지의 기준인데 오늘은 호주가 보합권에서 놓여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직전 고점들 다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9시에 개장이 되는 국가, 호주, 우리나라, 일본, 호주가 9시에 동시에 개장이 되는데요. 이 호주의 흐름이 이렇게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연동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드디어 17,000포인트 위쪽의 흐름, 17,000포인트 위쪽의 흐름으로 마감을 잘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 라인을 벗겨내는 흐름으로, 그래서 지난 4월 말에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한 부담스러운 영향을 줬었던 일본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되돌려놨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양적 완화, 추가적인 양적 완화, 또 금리 정책 부분이 잠시 시장에 충격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로의 기준이 아니고 반등 추세로서의 기준으로 다시 해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저 바닥에서부터 되돌려놓고,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상당폭을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월 말의 시점과 5월 초의 연휴 이후의 시점, 이 시점의 흐름이 어때요? 다른 국가들은 이 바닥에서 다 이만큼 돌려놨는데 국내 증시만 어떻습니까? 바닥을 더 깨고 밀고 내려갔었죠. 그리고 나서 돌려지는 이 흐름인데요. 오늘도 잘 보시면 꼬리를 달고 5일선까지 한번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21선으로 올라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꼬리를 달고 들어 올리는 강력한 매수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현물 시장의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었다는 거.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단행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시장의 추세의 변화 부분은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봉의 흐름도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주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되겠죠. 그란빌의 매매법칙 제1법칙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엇박자의 흐름으로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1조 이상,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발굴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추세적인 강화와 함께 시장을 견인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 AS 해드릴까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 부분이 잠시 주춤거릴 수는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의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부 감안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과 매출액 뭐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NC소프트의 흐름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는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는 그러한 흐름,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보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계속 바닥권, 시장이 계속 눌려왔잖아요. 시장이 밀려왔는데 그 시장이 눌려질 때에 꼬리를 달고 저점을 형성하긴 했습니다만 전부 되돌려주는 그런 흐름으로 연출이 돼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추세의 부분에 있어서는 V자형 반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돌려주는 구간에서는 저 하락각도 수준만큼으로 가파르게 좀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이 또 있습니까? 포스코 대우 이 종목이죠.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에는 월봉 기준에서도 지속적으로 3월 22일 날 보여드렸던 월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캔들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죠. 망치형이냐 혹은 장악형이냐 장악 확인형이냐 혹은 변형 샛별형이냐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 이러한 구간이 다 바뀝니다. 망치형일 때는 이 봉까지 그리고 샛별형일 때는 절반 라인 위치까지 그리고 장악 확인형일 때는 이 위치까지 전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해석을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을 진행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4월, 5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왔죠. 그리고 시장이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 누적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눌림목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한적인 흐름에서도 분명하게 수익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월 18일 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월봉 기준인데 월봉에서 갭상승이 났단 말이에요. 갭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위치 구간, 저 위치 구간을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로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범위까지의 높이,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높이까지의 범위까지도 설정할 수 있다. 27,000원, 28,000원 라인까지도.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범위의 크기만큼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점 설정하실 수 있겠고요. 눌려질 때는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는 수익 기조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주봉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의 흐름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바닥에서 뭐 망치형 의미 받으실 수도 있고요. 샛별형의 기준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눌린 구간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제한적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이 다시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놓고 보시는 주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한적으로 22,000원까지 제한적으로 다른 종목군들 크게 밀려 내려갈 때 제한적인 범위에서 숨고르기를 단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부분은 이 높이까지도 충분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36,000원 범위까지.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흐름에서의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교육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 요 위치에서의 화면, 여기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여기서 뭐가 뜹니까? 장악형이 뜹니다. 상승 장악형. 그리고 나서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나서의 흐름, 과도하게 눌린 폭, 그죠?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강세입니다. 어찌됐건 이 22,000원에서 24,000원까지의 등락 범위. 그러니까 23,000원 미만에서는 좀 과도하게 눌린 폭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접근하실 때 조만간 이제 우리가 수급까지 완벽하게 배울 거예요. 수급까지. 그리고 거래량은 일단 이미 일정 부분 배웠죠. 그리고 뭐뭐 배웠습니까? 캔들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방법. 네? 캔들을 통해서 잡아내고 중간에 또 잡아내는 방법. 거기에 추세 배웠죠. 추세 배우면서 21선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그람빌의 매매 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그죠?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또 추세.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포스코 대우를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키워나가셨던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종목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보여드렸던 18종목, 특히 지금 같은 장세의 삼성전자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하죠. 이러한 부분의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제는 복습이 아니라 예습이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영되기 1시간 전에 22시부터 23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해드리고요. 내일은
매주 화요일에는 장중에 여러분들께 무료 첨삭 지도를 해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자료 받아가시고 교육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장이 안 좋아서 한동안 주춤거리던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강연회 때도 언급드렸던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조 단위 이상의 종목군들이 가볍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말 그대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 발굴해내셔서 수익률 극대화 하셔야 되겠죠.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종목 발굴에 공부를 하시는 거다. 종목을 무조건 받아가서 수익을 낸다. 이게 아닙니다. 종목 발굴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통해서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적 분석의 종류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다 배웠어요. 추세 분석에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이동평균선, 갭, 그리고 그램블의 매매 법칙까지. 패턴 분석에 있어서는 일본식 캔들, 그 다음에 서양식 패턴 분석까지.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지표 분석인데 보조지표도 이제 배울 겁니다. 그에 앞서서 주가와 수급. 그래서 주도주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을 아셔야만, 가장 쉬운 기본적 분석을 아셔야만 주도주를 잡아낼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에 PER과 PBR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도 그러한 기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주를 발굴해내는 교육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시고 기술적 분석까지 접목을 시켜서 주도주 잡아내는 방법 꼭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의 부분부터 차분차분하게 복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증권 분석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빠르게 넘겨드릴게요. 다 배운 거죠? 증권 가격의 예측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재반 요인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종목의 선택과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해서 증권 분석을 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의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인데 사실상은 더 중요한 목표가 뭘까요? 목표가 수익의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 가격은 주식 가격은 누가 형성시켜요?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 종목에 대한 기대 수익과 리스크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예측을 통해서 자산 분배를 하고요.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의 기초자료를 위해서 증권을 분석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다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수익률의 극대화라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되죠. 자,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재 가치에 대한 분석. 기술적 분석은 수급과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캔들, 이평, 거래량, 또 보조지표 이렇게 다 배우겠지만은 또 배웠습니다만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수급과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그 수급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랜덤워크 이론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라는 것은 뭐라고요?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것을 기본적 분석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적 요인, 또 외적 요인을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본적 분석의 분류를 놓고 보시면 질적인 분석과 양적인 분석이 있다. 질적인 분석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량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양적 분석은 뭡니까?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계량화해서 놓고 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그 경제 분석과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분석의 방법을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기업부터 발굴해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기술적, 기본적 분석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뭡니까? 저평가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편입해서 중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단점은 계량하기가 어려운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 분석에서는. 그리고 분석자에 따라서 기준 방식이 다소 상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다시 복습을 하시고 또 차분하게 공부를 배우실 분들은 앞부분에 대한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쭉 보시고요.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차이. 기술적 분석은 매수의 차이, 매수의 기본점을 지표 분석상에 신호가 발생되죠. 뭐 캔들의 매수 신호라든가 이평선의 매수 신호라든가 그러한 신호가 발생되는 것을 따라서 과거 패턴에서부터 현재로 연결시켜서 접근하는데요. 기본적 분석은 어떻습니까?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시장 대비 혹은 전체적인 흐름 대비해서 저평가이냐 이것을 가지고 매수와 또 고평가이냐 매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접목시키면 말 그대로 최상의 매매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PER입니다. 복습입니다. 복습. 이렇게 해서 증권 분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 PER, 이 복습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PER, 뭐라고 표현을 하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을 놓고 보시면 그 용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쫙 휘황찬란하게 돌아갑니다. 그죠? 자, I는 각 종목의 구성 종목 그리고 I의 목표의 주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ER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배다 혹은 PER이 5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A라는 종목이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통째로 다 샀습니다. 통째로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인수할 때 들은 자금이 1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00원.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회사가 통째로 샀는데 100원인데 1년에 내놓는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원이에요. 10원. 그러면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1년에 10원 정도 수익을 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년 후에는 원금 회복이 되겠죠. 원금 회복이라는 내용은 좀 그렇고 10년 후에는 회수가 다 되고 회사도 내 거고. 그죠? 그래서 이 걸리는 시간 또 혹은 그 구간, 흐름을 우리는 배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100원짜리 업체인데 지금 현재 10원을 번다? 그렇다면은 PER이 10배다. 만약에 20원을 번다. 20원을 벌면 어떻게 돼요? 5년 만에 원금에 대해서 회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20원이다. 그럼 5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0원. 1년에 40원을 벌어요. 지금 100원짜리 기업인데. 이번 해에 굉장히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PER 가치 자체가 2.5배. 그럼 시장이 평균적으로 만약에 10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올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2.5배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10배로 갈 수밖에 없는 곱하기 4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400원 정도 놓여져 있어야 그러니까 회사 전반적인 가치가 400원이 되고 내가 40원을 번다. 그러면 시장 평균 PER 10배에 해당된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100원일 때 10원이냐, 100원일 때 20원을 버느냐, 100원일 때 30원을 버느냐 이것을 놓고 보면서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형성시켜 놓고 몇 배이냐. 그럼 그것이 시장 또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냐 고평가냐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또 그 예제를 하나 종목을 보여드리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일단 그 연도별로의 PER 기준이에요. 연도별로의 PER 기준인데 2010년에는 17배, 그 다음 10배, 12배, 14배, 15배. 그러니까 이때는 2010년에는 예를 들어서 과열이면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급등이 나와서 종목의 가격이, 주가가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PER이 높아지는 경우. 10,000원짜리 주식이 1,000원을 버는데 시장이 좋아서 20,000원이 돼버렸어요. 이 회사가.
주가가. 그런데 버는 건 똑같이 그냥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얼마입니까? 10배.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20배로 바뀌어버리죠. 20배로. 그래서 이 당시의 기준에 17.8배가 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시장이 안 좋아져서 똑같이 그냥 10,000원 가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주당 순이익이 뭐 500원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500원으로. 주당 순이익이 500원으로 내려갔어요. 전체 10,000원짜리 주식인데,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수익이 500원으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PER이 20배로 증가해버리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시장이 좋아지면서의 경우가 있고 또 시장이 오히려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PER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연간별로의 평균치가 예를 들어서 14.44라고 했을 때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는 밑으로 내려오려는 취지가 있을 거고요. 10배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는 다시 저평가 상태다 해서 돌려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기업 실적 전망,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겁니다. 어찌됐건 뭐 2014년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2015년 기준부터 해서 2016년까지는 PER이 15.73배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시장 평균 PER 대비해서 업종별로의 차이는 일부 있겠습니다만 종목군들의 PER도 여러분들이 산출해낼 수 있다. 그죠? 자, 기아차의 경우입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해서 2016년 예상 범위까지의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정주가 부분 그리고 PER이 몇 배이냐. 여기 놓여져 있는 게 만약에 초록 색깔이라면 PER이 6배였어요. 6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아까 평균이 14배인데 PER이 6배뿐이 안 돼 있으니 수정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올라가는데 이 하늘 색깔 선이 9배입니다. PER이. 올라는 가는데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PER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가가 5,000원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뭐 8만 원까지 올라갔죠. 근데 예를 든다면은 5,000원짜리 주식일 때 PER이 1,000원이었다. 그러니까 PER이 6배니까 뭐 대략 5배라고 치고요. 1,000원이었다. 주당 순이익이. 그런데 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1,000원으로만 있으면 과열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8,000원까지 올라갔다. 예를 들면 8,000원까지 올라갔다. 주당 순이익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배 수준. 10배 수준이어도 시장 대비해서는 과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주가 부분이 9배를 넘어갈 때, 수정주가 부분이 9배를 넘어갈 때에도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만큼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PER은 실적 개선폭과 함께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ER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잡으실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될까요? 자, 기아차 그렇게 해서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62%. 어마어마하죠? 2010년 기준입니다. 18,000원일 때 기준이에요. 아예 바닥일 때를 기준 잡는다면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놓고 보겠습니다. PBR입니다. PBR. 이것은 뭐냐면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해서 수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이거 뭐 쭉 읽어드려 봐야 머리 아프죠. 뭐 시그마 가로하고 PI 곱하기 NI 이 꼴은 뭐 어쩌고저쩌고 BP에서 주당 순이익 뭐 이렇게 쭉 해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용어의 해석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아니라 주당 순자산이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BPS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건데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뭐 전체 회사를 통째로 잡아서 뭐 1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회사가 청산이 되는 가치 청산을 시켰더니 200원이 남아요. 예? 예를 든다면은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포스코의 주가도 밀려 내려가고 포스코의 실적도 안 좋습니다만 그런데 실적 PER로 잡게 되면은 포스코의 실적 대비해서의 저평가 논란 그러한 부분들은 좀 어폐가 안 맞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덩치 대비해서 실적을 못 내거나 적자를 내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PER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풍부하죠. 그래서 올해 바닥을 찍을 때 포스코의 PBR은 0.34배였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다시 화면 보면 설명드릴게요. 포스코가 0.34배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340원을 청산을 했을 때 340원을 돌려받는 건가요? 역으로 계산한다면 어찌됐건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청산을 하면은 340원이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0.44배라는 거. 쉽게 그냥 만약에 포스코가 0.5배였다라고 한다면 일단 주가가 100원인데 자산 가치 전체 했을 때에는 200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청산을 하게 되면은 200원을 돌려받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100원뿐이 안 해요. 저평가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평가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다만 계속 실적이 악화돼서 유보금을 다 까먹게 되고 자산을 다 까먹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어느 시점에서는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는 비율을 맞춰줘야 될 겁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평가 관점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PBR을 형성시키고 있을 때에는 바닥권에서 차분하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다? 청산을 했을 때 대략 평균, 2010년 이후의 평균은 1.26배 정도. 1.26배. 그럼 100원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100원이에요. 혹은 순자산 가치가 100원이에요. 순자산 가치가 100원이라고 칠게요. 순자산 가치가 1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평균이 126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주가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왜? PER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평균인데 만약에 1 미만으로 형성된다. 그러면 저평가 국면이라는 거죠. 1 미만으로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PBR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열이라고 생각하기엔 어려운 그런 PBR을 형성하고 있고요. 2016년 1월 같은 경우에, 올 1월 같은 경우에 시장 바닥 찍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PBR이 1.06배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었습니다. 지난해까지 2014년까지 평균 얼마? 1.26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굉장히 저평가 상태로 밀려 내려갔었다는 거고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쪽 PBR 라인을 보시면은 빨간 색깔이 이게 뭡니까? 빨간 색깔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0.24배였어요. 0.24배 수준까지 수정 주가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0.24배 수준이라면은 지금 현재 400원 주당 순 자산 가치가 있는데 지금 한 주당 거래되는 건 뭐 100원 정도 수준. 혹은 지금 주당 순 자산 가치가 100원인데 시장에서는 24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평가니까 사야 되겠죠? 다만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기본적 분석의 단점은 여기서 보시면은 0.24배 위에 놓여져 있는 황토색은 0.3배입니다. 당연히 0.3배에서도 저평가라고 해서 사죠. 또 그 위에는 또 0.35배입니다. 0.35배도 저평가라고 해서 삽니다. 사는데 어떻게 됩니까? 0.24배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밀고 내려가니 손실이 나다 보니까 감내하기가 힘들어지죠. 이럴 때에는 하락 추세 라인에서 되돌려지는 흐름에 기술적인 분석을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뭐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오게 되죠.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가가 2만 원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주당 순 자산 가치는 8만 원인데 2만 원이 이탈되면서 0.24배까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쭉 보시면 220%. 이 무거운 한국전력이 220%의 수익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PER과 PBR에 대한 교육을 통한 기본적 분석을 통한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 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 분석 배우시다 보면은 감흥도 별로 없고 뭔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쉽지가 않고 수치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에서 돌릴 때 자신감 있게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만 기술적 분석을 붙여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자료들을 전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장중에 여러분들께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해드리죠. 참여하셔서 첨삭지도 받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어떻게 되십니까? 특별 강연회. 여의도에서 진행하죠. 여의도에서 오후 2시에 특별 강연회 진행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PER과 PBR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역시 복습과 함께 새로운 공부까지 할 텐데,
왜 기본적 분석은 복습이 많을까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아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기본적 분석의 한 축을 여러분들이 다 섭렵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처럼 단계별로 뭐 서양식 패턴이면 여러 가지 패턴을 나눠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배우고 넘어가기는 힘들고요. 한 번 배우시고 계속 복습을 통해서 재차 또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다시 또 추가적인 복습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에 관해서? 배당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 그리고 맨 끝부분에는 그와 관련된 종목까지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웠다시피 1조 이상의 종목만 가지고도 주도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을 견인하는 것이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냥 테마가 형성됐다고 해서 그걸 주도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1조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으악 붙어서요. 으악 1조 이상 종목을 어떻게 매매 요만한 종목 사서 이만큼 수익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AS 해드린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시장 바닥에서 똑같이 바닥을 찍고 1조 3천억의 시가총액이 형성됐다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확 다 들어 올리죠. 그렇게 되면서 110%의 상승 랠리가 나온 겁니다. 110% 작습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110%의 상승 랠리가 나오고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이상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즐기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요. 2015년도 상반기에 아모레 퍼시픽 어떻습니까? 아모레 퍼시픽. 시가총액이 6조, 12조 이런 종목이 5개월 만에 100%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소형주 매매하셔서 화장실 못 가시는 것보다는 대형주에서 제대로 발굴하셔서 수익을 제대로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이 24개사입니다. 이건 뭐 중간중간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24개사가 있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50.60%예요. 622조 원. 무슨 얘기냐면은 업종 대표주가 24개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그럼 그 종목군들의 24개 종목만 등락만 보면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꼭 이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꼭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총 20종목이에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153개 종목. 그렇게 해서 합한 것이 173개의 종목. 173개의 종목이 1조 이상이에요. 1조 이상이기 때문에 이 많은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절대 1조 이상짜리 종목을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처럼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주도주 잡아내셔서 이번 하반기에는 진짜 좋은 수익률 꼭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시장 주도주 기준에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83%, 그 다음 59%, 그 다음에 55%. 그리고 바닥 찍고 내려가서 되돌린 게 또 100% 상승 랠리가 나왔죠. 그것은 상승 랠리라기보다는 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이라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서 현재를 잡아가자. 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주도주. 512포인트 저점 찍고 939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83% 올라올 때 삼성전자, 현대차가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와 시장 등락률 보시면 코스피 종합이 83% 올라올 때 이 무거운 삼성전자가 145% 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2배 이상 상승률이 나오죠. 그러면 이 영향이 왜 그런가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그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한지주의 흐름 어떻습니까? 91% 상승할 때 코스피 지수 59% 올라왔고요. 삼성화재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지수 59% 올라올 때 108%.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 또 복습해 드리겠습니다만 금리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것을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보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옵니다. 금융주에서. 그러한 부분을 주도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구간은 2007년도의 기준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55% 상승할 때 포스코가, 그 큰 포스코가 168%, 현대중공업이 358%.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상승률을 다 내 것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 대비해서 이러한 큰 상승률, 시장 대비해서 이러한 큰 상승률. 앞에 부분은 시장 수익률뿐이 안 나와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온지를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시장 대비해서 2배 수익이 나올 때 무엇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나요? 달러와 인덱스죠. 달러와 인덱스가 강세를 띄었고, 그리고 그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보다는 원달러 환율을 이 시절에, 이 시점에 방어를 해준 겁니다. 방어를 해줘요. 정부 차원에서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수출주가 긍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128.19%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률이에요. 여기 딱 막아줄 때 1140원 막아줄 때 흐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과도하게 움직임이 나온 거죠. 리먼 브러스 터져서.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귀가 되면서 1140원 전후 수준에 놓여져 있을 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랠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 박스 쳐주더니 여기서도 랠리가 나옵니다. 다만 시장에서 환율이 추가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때 여기서 못 갔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삼성그룹주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 합병 이런 내용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삼성그룹주가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었죠.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이었다. 결과론적으로는 1140원 전후 기준에서의 전기전자 업종과 삼성전자 수출주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범위, 이 범위에서 여기까지 바닥까지 깨지고 더 깨지고 내려갈 그러한 흐름 속에서 환율을 돌려놨죠. 환율 돌려놓으면서 시장 어떻게 됩니까? 시장도 반등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시장 10%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40% 올라갑니다.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시장이 10%밖에 못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40% 올라간다. 왜? 환율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다시 1,100원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영업마진이 크게 증가하겠죠.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겠죠. 이러한 부분.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환율이 아주 이렇게 긍정적일 때에는 수출주를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안 좋아져서 900원까지 내려가는데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 위주에서 주도주를 잡자. 이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여태 배운 거 다 접목시켜서 발굴해 내면 되죠. 그리고 나서 주도주 잡는 법, 매집 종목, 이 종목은 추후에 또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어떤 업종이에요?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현대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현대차가. 그죠? 그리고 조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흐름의 전기전자 업종하고 랠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특히 이때는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엔화 가치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더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강세.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엔화 가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약세를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운수장비 업종, 특히 자동차 업종이 이렇게 눌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신한지주, 삼성화재도 또 놓고 말씀드리면 앞부분은 환율이에요. 환율 정리 이제 끝났습니다. 금리입니다. 이번에는 금리. 금리 어떻게 하지? 금리 올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금리를 내렸어요. 지금 다 바닥금리로 내렸습니다. 어느 국가 하나가 지금 폭락 나온 데가 있습니까? 바닥금리를 형성시킨 그날 이후부터 해서는 시장이 반등이 나온 겁니다. 아주 강한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언제 리먼이 터졌냐 하는 식으로 리먼 터지기 전에 단계까지 다 올라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 이러한 흐름을 지금 바탕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리먼 터지고 난 이후의 흐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쭉 뻗어 올라가는 다우의 흐름, 오히려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 금리가 바닥금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 사태, IT 버블 사태, 9.11 테러,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러스 파산 사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저금리, 역사상 최저금리로 금리를 끌어내려줄 때 혹은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해줄 때, 그럴 때 시장은 바닥을 찍고 이렇게 강하게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때요? 바닥금리죠. 바닥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자료들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멈춰져 있던 1년에 한 번 금리를 조정할까 말까 하던 그런 금리를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터지고 바로 급격하게 연달아서 세 차례를 내려주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정받던 시장이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죠. 그죠?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IT 버블 깨졌을 때, 그럴 때 멈춰져 있던 금리를 역시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냥 내릴 때는 안 먹히죠. 그러다가 9.11 테러 나고 9월 17일 날 최저금리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은 되돌리는 랠리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되돌리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사태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래간만에 금리를 내려요. 2006년 5월 이후에 2007년 9월이니까 1년 4개월 만에 금리를 내립니다. 내리는데 시장은 안정화가 안 돼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자락에 리먼 브러스가 2008년 9월에 파산하죠. 그렇게 되면서 2008년 10월에 역사상 최저치의 금리 그리고 그 이하까지 내리게 되면서 시장은 2009년 3월에 반등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를 인상했을 때의 기준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전에 금리 인상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내리 금리를 인상해요. 이 구간 동안에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냐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죠?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왜 징징징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납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았습니다. 시장 어디가 조정받았어요? 다 날아가고 있죠. 그죠? 호주 맨날 고점 찍고 있죠. 미국 한 2%만 더 올라가면 역사상 사상 최대치 고점이죠. 금리 올린다고 어디에 폭락 나온 데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자, 보시면 17차례 4.25%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언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왜? 경기가 살아나서. 예?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지. 경기도 살아나지 않는데 올립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다우지수, 월봉 차트. 내려 올라가잖아요. 20% 변동성 잡을 때 20%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70% 상승. 그리고 또 어때요? 독일 다음에 또 보실 게 일본 66%. 우리나라 어때요? 105% 상승했어요. 금리 올리면서 상승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관련 업종 미국 금리 올릴 때 신한지주 어떻게 됐습니까? 228%. 예? 그리고 신한지주하고 시장하고 대비했을 때 79% 시장 올라올 때 주도주의 역할. 마찬가지예요. 삼성화재 부분에 있어서 기준금리 올릴 때 150%, 시장 대비해서 2배.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적절한 시기에 편입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이러한 기준에서도 상승 형태 확인형까지 다 떠주죠. 최저 바닥에서. 그럴 때 편입할 수 있는 방법.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합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뭘 배워야 돼요? 이제는 금리와 그 앞부분의 환율까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또 정책적인 부분 배우셔야죠. 배우겠습니다. 배당입니다. 배당. 2014년 8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배당을 늘릴 수 있을 만큼의 강압적인 흐름으로 발표를 해줍니다. 왜? 예전에 국내 및 주변국의 유보액에 대한 과세 제도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0년부터 해서 이 과세를 취소해줬어요. 경기 좀 살려보라고. 기업들한테 잘해보라고. 다른 데는 계속해서 세율을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15%의 세금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미만이면 10% 뭐 이런 식으로 1억 엔을 초과하면 10억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이렇게 세금 부과를 하다 보니 배당을 하게 되고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고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2001년 폐지 전에 2001년도에 폐지했는데 2001년 폐지 전에 15% 냈다가 지금 15년 동안에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는 막 가져가는데 거래소 시장 거래 시간 늘려가면서 세수 확대하는데 더 움직이면서 기업한테는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 발전되니까 좋기도 합니다만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재정부에서 재정장관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배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자. 시장의 활성화가 이끌어지면은 그러면 매매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세금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 부분에 한 가지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리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배당도 조금씩 늘리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흐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우리나라가 배당 수익률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G20 어떻게 됐습니까? 2008인데 우리 1.1이에요. 1.1 수준, 배당 성향 자체가 배당 수익률을 일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금액을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낮은 상태라는 거죠. 예? 그죠? 2015년 기준에서도 조금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기준 대비해서 그나마 좀 상향이 됐는데 2014년도의 배당입니다. 배당률 그리고 2015년도의 배당률 그리고 이것을 연도별로 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쭉 그러다가 2011, 2012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2014년도에 배당 많이 해. 주주환원 정책 확대, 자사주 매입도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세금 15% 거둘 거야. 그럴 바에는 세금 내느니 자사주 매입도 하고 주주환원 정책도 하고 하는 거죠. 그중에 이제 배당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연간 해외에 송금하는 배당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을 팔아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우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자, 배당이란 이런 겁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거다. 삼성전자가 시가가 만약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천 원 배당을 하면 액면가 배당률은 100%를 주는 거지만 실제 시가 배당률은 어떻게 돼요? 200만 원분의 5천 원. 그래서 2.5%, 0.25% 아닐까요? 예, 어찌됐건 그러한 계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당기순이익분의 배당액 곱하기 100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한다 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배당 사례 이런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타 있어요. 이런 걸 잡아내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교육을 섭렵하시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저희 연구원보다도 더 많은 걸 배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연구원이 여기 오타를 쳐놨어요. 이거 오타가 아니라 이거 혼날 만한 내용인데 액면 분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액면 분할. 근데 뭐 사실상 이거는 누구나가 이렇게 표시를 하긴 해요. 2대1로 액면 분할한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액면이 없습니다. 주식에 액면이 없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액면가가 있어요. 5,000원, 뭐 1,000원, 자본금 얼마 이렇게 액면가가 있는데 미국은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주식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액면 분할을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의 의미나 주식 분할의 의미, 해석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뭐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끔씩 오타를 치거나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배당 사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요 가격대 움직인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액면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분할을 하는데 주식을 분할한 다음에 자사주매입을 해서 또 소각을 하고 계속 주식 분할만 하면은 주식 수만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사주매입하고 또 소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찌됐건 2대1로 주식 분할을 단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나서 유통 물량이 너무 많다 해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서 자사주 매입하고 또 이익 소각 뭐 이런 수준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년 동안 안정적인 주가 형성이 됐다. 시가총액 방식으로 따진다면 월등히 커진 거죠. 예? 액면 분할하고 막 그랬는데 주식 분할하고 그랬는데 계속 이 가격대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시가총액 규모가 월등히 커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예가 되는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애플의 배당 사례, 또 자사주 매입 사례, 뭐 이렇게 하면서 2014년 4월에 7대1의 주식 분할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주식 분할이에요. 하락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쭉 미끄러져 있던, 그러니까 주식 분할하고 밑에 있던 이 주가가, 이 거대한 시가총액 전 세계 1위인 애플의 주가가 134불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134불, 바닥 90불에서부터 한 50% 가까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그냥 한 몇 달 만에 그냥 50% 올라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식 분할과 또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종목도 잡아내셔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 금리 말씀드리면서 종목 예제 드렸는데 배당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요? 해외 예제만 드렸죠? 왜? 숨겨진 종목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종목 보여드릴까요? 당연히 배당 관련된 종목이겠죠.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실적이 무지무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까지 기준해서 실적뿐만 아니라 자본금 또 유보율 다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혹은 추가적인 배당 확대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화면 놓고 보시면 쫙 나와 있죠. 해외 로열티 증가를 반영하여 쭉쭉쭉쭉쭉. 맨 밑에 보면 신규 게임의 기대 이상의 초기 반응. 으아.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몇 가지 단어만 검색만 하셔도 종목이 무엇인지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 어때요? 가장 낮아요. 네? 부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24%.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 예상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삼각형 패턴에서 한 차례 돌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섰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장의 조정이 좀 깊었죠. 그렇게 되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1차적인 목표 주가로 설정한다면 이 구간 높이 정도로 기준을 잡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 위치까지 재차 올라설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눌려지면 편입, 올라서도 편입. 이 종목의 목표 라인은 요 위의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좋고요. 기술적으로도 좋고요. 거기에 오늘 배운 내용 뭐가 됩니까?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일부 말씀드렸죠. 특히 배당 부분, 주주 환원 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종목까지 드렸는데요.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복습, 또 내일 저녁에 교육에 대한 예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장중에, 화요일날 장중에 온라인상에서 무료 첨삭지도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첨삭지도 받으시고요. 토요일날 여의도에서 강연 있죠? 토요일날 여의도에서 무료 강연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